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5급 교과서 한자어 네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상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감상은 느낄 감, 생각 상으로 마음에 느껴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느낄 감을 보겠습니다. 느낄 감은 다함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다함은 날이 달린 창을 그린 개술과 입구가 합해져서 무기를 들고 입으로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때 다같이 힘을 합하여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서 모두 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고, 함성을 뜻하는 글자는 다함의 왼쪽에 입구를 하나 더 넣은 모습인 소리함으로 함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낄 감은 모든 것, 즉 오감을 통해 느낀다는 의미로 느끼다, 감동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상을 보겠습니다. 생각상은 서로 상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서로 상은 나무목과 눈목이 합쳐져서 제목을 고르기 위해 나무를 자세히 살피는 모습에서 원래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 나무와 눈이 서로 마주본다는 데서 서로 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상은 서로 상과 마음심이 합쳐져서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의미로 생각하다, 상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은 느낄 감, 생각상으로 마음에 느껴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기사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기사는 기록할 기, 일사로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어떠한 일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할 기를 보겠습니다. 기록할 기는 말씀언과 몸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말씀언은 입에 나팔을 물고 있는 모양으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몸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몸이나 나를 의미하는 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끈에 매듭을 묶어 구불구불하게 놓은 모습입니다. 먼 옛날에는 새끼줄이나 끈에 매듭을 묶어 수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 3마리면 흰 끈에 매듭을 3개 묶어두는 식입니다. 숫자뿐만이 아니라 약속이나 사건도 매듭으로 표시를 했는데, 글자가 없던 시절에 이와 같이 기록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매듭을 결승문자 또는 매듭문자라고 불렀습니다. 결승문자의 결은 맺을 결, 승은 노끈 승으로 끈을 묶는 것을 뜻하죠. 문자라기보다는 기억의 보조수단이었지만 그래도 기록을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기는 말씀언과 몸기가 합쳐져서 말을 끈으로 기록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록하다, 적다, 쓰다의 뜻입니다. 일사를 보겠습니다. 일사는 이런 모양이 변화된 글자입니다. 아래의 세수랑 모양은 손을 그린 것이고요. 손가락 5개를 3개로 표현했습니다. 그 손이 필기도구를 잡고 있는 형상으로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라는 뜻이고, 주로 국가나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뜻하여서 섬기다 또는 그 반대로 부리다, 일을 시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원래 일사와 역사사, 불일사, 관리리는 모두 하나의 글자였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일하는 모습에서 출발했죠. 각골문을 보면 모두가 같습니다. 근문에서 둘로 나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불일사와 관리리, 일사는 같은 모양이고 역사사만 다르게 변했습니다. 소전에 가서 거의 현재 모양의 글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에게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시키다로 의미가 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기록할 기, 일사로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어떠한 일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대조라는 단어입니다. 대조는 대답할 대, 비출 조로 서로 반대되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대답할 대를 보겠습니다. 대답할 대는 풀무성할 착과 마디촌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풀무성할 착은 여기에서는 촛대를 그린 모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디촌은 또 위에
맥박이 뛰는 위치 정도의 손목에 점을 찍은 것으로 여기서는 촛대를 잡은 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날이 어두워져서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불을 밝힌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거나 횃불을 비추었습니다. 대답할 때는 불을 밝혀 누군가를 마주한다는 의미에서 대하다, 마주하다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상대 또는 배우자, 대답하다 등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빛출조를 보겠습니다. 빛출조는 밝을 소와 불화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밝을 소는 날일과 불을 소가 합해진 글자인데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밝다, 밝히다, 비추다 등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불화가 더해진 빛출조는 불로 밝게 비춘다는 의미로 비치다, 비추다, 밝다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조는 대답할 대, 빛출조로 서로 반대되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문단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문단은 그럴 문, 층계 또는 조각단으로 여러 문장을 하나로 묶은 글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럴 문을 보겠습니다. 그럴 문은 점괘효라는 글자의 모양이 변한 것인데요. 점괘효는 점을 치기 위해 음이나 양을 표시한 막대기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막대기들은 점을 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만 숫자를 세거나 계산을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여 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막대기라 하여 산가지라고 부릅니다. 이 산가지에는 또는 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그래서 문양이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글자, 문장 또는 꿈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이라는 말의 월은 문장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조각단을 보겠습니다. 조각단은 층계단이라고도 하는데 기슬엄과 몽둥이 수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암석을 두드리는 모습인데 기슬엄에 붙어 있는 세 개의 선은 암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각, 단편, 분리된 단락 등의 의미이고 또 돌을 깎은 것이 마치 계단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층계, 단 등의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단은 그럴 문, 층계 또는 조각 단으로 문장의 한 단락이라는 의미로 여러 문장을 하나로 묶은 글의 단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5급 교과서 한자어 4번째 영상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감상은 느낄 감, 생각상으로 마음에 느끼어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뜻이고 기사는 기록할 기, 일사로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어떠한 일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조는 대답할 대, 비출조로 서로 반대되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며 문단은 그럴 문, 조각 단으로 여러 문장을 하나로 묶은 글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